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의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6월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시장 그렇게 좋은 흐름 보이지 못하면서 유종의 미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늘로 우리 상반기도 마무리가 되는 날인데 자, 우리 시장 또 한 번 큰 낙폭을 보여줬고 또 장 마무리로 갈수록 더욱 큰 낙폭을 보여주면서 오늘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의 마음도 한 번 더 쿵 내려앉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희 개인의 선택 종목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고요. 자, 이어지는 하반기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그 누구보다 종목 잘 짚어주고 계시고 잘 봐주고 계신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8시의 남자 이용준 파트너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또 의상이 굉장히 화사하고 좋습니다. 네, 시장 하락하는 걸 못 맞춰서 너무 죄송하고 아유, 아닙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8시의 네. 남자 이용준입니다. 저는 파트너님 의상이라도 이렇게 화사하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들께도 그렇게 좀 마음을 달래주시려고 입고 오신 거죠? 사실은 오늘 그 방송 시작할 때는 제 생각은 따뜻하고 차분한 컨셉으로 해야겠다. 네, 따뜻합니다. 예, 그 베이지가 좀 따뜻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우선 제가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을 굉장히 잘 보고는 있는데 오늘 같은 장은 저도 그 12시에 급락을 보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좀 헉했던 날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마이너스 1.9%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2%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 체감상으로는 5%가 넘는 하락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12시에 급락이 줄줄이 나왔는데요. 게다가 시장 하락은 1,885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키워드는 지수의 다음 지지 라인은 2,250입니다라고 먼저 드리고 지수 차트 보고요. 상한가 종목 리뷰해드리고 오늘의 개인의 선택 시작을 할 텐데 주식을 하다 보면 항상 오를 거를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수에 특별히 상관없이 종목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 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오늘은 저도 굉장히 뒤통수를 크게 맞은 것처럼 얼얼한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여기 출근하면서도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출근하는데 오늘은 왠지 발걸음도 좀 무겁고 생각도 좀 많아지는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지수 차트 보고 왜 제가 2250을 마지막 지지라인으로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어놨던 선입니다.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이 구간이거든요. 동그라미 쳐드리면 전저점 구간이 딱 2250에 걸립니다. 한 번, 두 번의 바닥인데 급등 이후에 이만큼 빠진 게 지금 2250까지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된 건데 차트를 좀 크게 보면요. 제가 왜 간담이 선을 할 정도로 느꼈냐면은 보시면 급락 이후에 이렇게 한 3일 동안 상승이 나오면서 11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그때 2,46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오늘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시장은 하락을 더 요구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지지라인은 2,250이다. 하락한다고 하는 건 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찐 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2,250까지는 생각보다는 많이 멀지 않습니다. 70포인트 정도만 하락을 하면 신용 미수 물량이 반대 매매 나오면서 거기가 찐 바닥으로 상승이 나오면 그때부터 찐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상승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는 지수 차트를 보더라도 바닥이 이미 나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기대해 보셔도 좋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수에 크게 상관없이 이런 구간, 이 네모친 구간에도 거의 매일 노란톡방에서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내드렸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 종목은 물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조선주를 사도 물리고 건설주를 사도 눌린 건 어쩔 수 없지만 PBR
BPS분의 주가, 그러니까 청산 가치가 1 이하인 종목들은 사실은 중장기로 좀 물려도 상관이 없거든요. 대기업 물리는 거 좀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럴 때에도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단기 종목 거의 하루에 한 종목 또는 두세 종목 내드리고 상승 나오면 익절도 다 해드렸으니까 버틸 수 있었던 거고, 이상하게 제가 오면서 생각이 좀 많았는데, 제가 3월 달부터 서울경제 방송을 했는데요. 차트를 보면 3월 달부터 급격히 빠집니다. 저 사실은 실력도 저도 알고 있던 실력이고 잘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이런 장이 사실 저한테 왔습니다. 이런 장에 노란톡방에 저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수익 내는 거 보시면 참 대단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장기 종목이 잘 안 가는 거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도 하실 텐데, 이런 장에 제가 현재 여러분과 함께 노란톡방 운영하고 있다, 이거 알고 계시고, 상승장의 날개만 좀 달아준다면 저는 정말 날아다닐 수 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2250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0포인트 남았거든요. 70포인트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같이 노란톡방에서 힘내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 종목이 세 종목이 나왔는데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구먼인데요. 차트를 볼까요? 공구먼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지 않아도 그냥 설명을 쉽게 해드리면, 무중 이후에 무중 권리락 이후에 이 두 번째 상한가거든요. 그래서 점 상한가이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터지지 않았고 누구도 살 수 없는 상한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구먼 상한가 나왔지만 누구도 살 수 없는 상한가다. 두 번째는 남광토건이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남광토건 같은 경우는 지난 14일 날, 6월 14일 날 445억 규모 신축 공사를 체결했다. 이게 웃기죠. 오늘은 6월 30일인데 6월 14일 날 나왔던 공사 공시, 과거 뉴스로 상한가를 났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시로 상한가를 간 게 아니라 남강토건이 레옴시티 관련으로 중소형 건설주니까 묶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흐름 지켜봐야겠지만 어제 상한가를 갔던 어제 상승이 나왔던 범해안건영, 일성건설, 이런 종목들도 사실 중소형 건설주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 일환으로 남강토건이 갔고, 또 히림도 어제 상한가를 갔고 오늘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뉴스를 보면 제로를 정확히 찾아내는 뉴스가 있는 반면에 제로를 못 찾는 뉴스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강토건 상한가가 간 거를 14일 재료로 붙였다는 거는 그 글을 쓴 사람은 재료를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유축건대 네옴시티 관련으로 중소형 건설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신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유신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와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가 사실 건설주, 그리고 중소형 건설주이자 토건,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현대 에버다임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유신은 우크라이나 재건 초기 논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갔습니다. 레옴시티 앞으로 좀 보면 좋은데, 오늘 히림이 상한가를 가는 것 하다가 막판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레옴시티를 어떻게 볼지는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혼자 무조건 간다고 또 하면 오늘같이 급락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수 설명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코스피가 1.9%, 코스닥 2.2% 정도 빠진 건 우리가 수도 없이 보고 경험을 했던 하락인데, 오늘의 하락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지수 차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2250을 가기 위한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한다기보다도 저는 하락의 이제 징후가 나왔다, 명확하게 나왔다 보고 있기 때문에 2250까지는 여하튼 간에 단기 종목 또는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매매하시면서 잘 버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12시에 제가 그 급락을 보면서 간만에 느끼는 오싹함이 있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남아있는 악재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악재는 다 나와 있고, 정말 그럴 일 없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한번 격화된다는 악재 빼고는 이제 악재 나올 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250이 되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특별히 손절하지 않아도 재무가 이상이 없는 종목들이라면 다 상승이 나올 때가 이제 곧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6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제가 현대 에버다임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5% 상승, 에버다임 2%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자율대응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워낙 크게 가니까 홀딩하고 계셨다가 오늘 급락을 맞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현대 에버다임, KH건설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힘든 장은 더 방송 보셔야죠. 잘 될 때는 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시고 즐기시면 되는데 힘들 때는 방송 보시면서 다른 전문가들 그리고 저의 그 비율을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돼요. 네, 오늘 12시쯤 큰 급락이 나왔던 우리 시장인데 체감상으로는 5%가량 흘러내린 걸로 우리 시청자님들이 느끼셨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지난 5월 그리고 6월 하락장에서도 90%가 넘는 승률을 보여주셨던 이용준 파트너도 뒤통수가 얼얼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하락세였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를 볼 때 추가적인 하락 2250포인트 선까지도 바라보고 계시고요. 자, 사실 그런데 이걸 절망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진 바닥을 만나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큰 악재들은 이제 반영이 됐고 추가적인 악재가 또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 만큼 좋은 리더와 함께 따라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선택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 분석을 해주시겠지만 자, 일단 이미 5월과 6월에 큰 승률을 가지고 가셨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뭐 KH건설이라던가 현대 에버다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KH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네.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맞습니다. 종목이긴 하지만 매수 네네. 타점이 오진 않았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되는데 6월 15일 날 KH건설을 탑픽으로 내드렸는데 네. 제가 말씀드릴 때 21선 지지를 받는다면이라는 전제를 드렸습니다. 그 가격이 1,350원인데요. 차트를 보면 이 동그라미 친 구간입니다. KH건설이 1,350원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 다음날 양봉이지만 21선 아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KH건설은 탑픽 종목에 제외한다고 물론 말씀을 드렸는데 제외한 이후에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사람들은 매수를 하신 분도 계시겠죠.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한테 말씀 못 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기준을 21선 아래에서 매수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급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1선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용준이 종목이 매수가를 안 하지만 나는 강력하게 매수를 해서 본전에 왔다. 기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제가 KH건설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 하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KH건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 참고하셔야겠지만 공시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종합 시황을 보면 KH건설 공시가 추가 상장 공시가 5시 반에 전환사채 추가 상장 공시가 떴습니다. 추가 상장 주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1,220만 주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정말 지저분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런 장에 어떻게든 급등을 만들어 놓고 개인들의 매수를 한 다음에 추가 상장 공시를 때리고 시간에 하한가를 갔다. 이런 종목들 앞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KH건설을 우선 굉장히 좋게는 봤지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제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KH건설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내일 급락 나올 거는 90% 이상 급락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럴 분 안 계시겠죠.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내일 대응을 하시는데 손절 대응으로 일관하셔야 된다라고 좀 우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대 에버다임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차트 그대로 제가 어제 거 그대로거든요.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상승이 나와서 고가 대비해서 2.94%. 10,000원을 돌파해야 시세가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0원을 돌파해야. 근데 10,000원에 딱 걸렸습니다. 시세가 안 나왔는데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가면 되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점심 때 깜짝 놀란 이런 말도 안 되는 급락을 봅니다. 제가 회의를 하다가 컴퓨터로 달려와서 확인했더니 아무리 봐도 악재 뉴스는 나온 게 없습니다. 급락의 금액이 보니까 이게 8억 정도의 급락이거든요. 8억 정도면 개인 한 명이 그냥 매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급락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너도 나도 매도를 하고 또 노란톡방 보니까 자기도 손절했다, 자기는 또 어디 잡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매수는 재료에 하는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저는 홀딩한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노란톡방은 자율대응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선 21선 위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이 구간이 금액이
8,800원입니다. 근데 제가 기준을 한번 드릴게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또 TV만 보시는 분들한테 8,800원이 만약 깨지면 손절 대응 하시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 지지받으면 제로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내가 좋은 종목이 무조건 가면 좋겠지만 요새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걸 맞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주식을 15년 한 저도 이런 걸 맞으면 기분이 안 좋은데 여러분 얼마나 안 좋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두 개를 KH건설을 제가 매수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현대 에버다임이 의 기준가를 지지라인 가격을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H건설 지난 15일에 저희 방송에서 관심주로 공개를 해주시고 나서 1,350원 지지 여부가 사실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나오지 않았고, 따라서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후에 크게 하락을 했었죠. 오늘 사실 25%가량 급등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60원대의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시간 외에서 급락이 나왔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내일 잘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전에 공개해 주셨던 종목까지도 상세하게 리뷰를 해주시고 계신 이용준 파트너인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확인하셔서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의 선택 6위 종목부터 공개를 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6위입니다. 세진중공업이 차지를 했는데요. 세진중공업 오늘 흐름도 보겠습니다. 7.08% 상승이 나와줬고요. 6,5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초반에 급등이 가파르게 나와서 그런대로 잘 유지를 해주는가 싶었는데 막판에 조금씩 흘러내리다가 다시 살짝 오르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오늘 일봉 보면 윗꼬리와 아랫꼬리 짧게 단 몸통이 더 긴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도 들어와 줬습니다. 자, 세진중공업, 조선업 관련주잖아요. 맞습니다. 조선업 관련주이자 한 말씀 더 하셔야죠. 풍력 관련주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풍력 관련주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저희 리스트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상승은 사실은 풍력으로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앵커님께서 조선업 관련주라고 잘 찍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세진중공업은 사실 중공업이라는 명칭만 들었을 때는 조선업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 자체가 풍력, 그러니까 고품질의 바람에너지, 다양한 풍력 발전 설비 및 제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근데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풍력주로 간 적은 거의 없고요. 오늘의 상승은 조선업 관련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7%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을 때도 2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조선업 관련주들 아직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무조건 제 생각이 말씀드리면 제가 그만 강조한다는 거죠. 조선업 관련주 중 한 종목은 포트에 무조건 더 갖고 계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다. 왜냐하면 빅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이런 급락장에도 조선업 관련주도 오늘 흐름이 다 좋았습니다. 조선업 관련주들 왜 세진을 조선업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냐면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5%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현대중공업은 1%, 삼성중공업은 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더 나왔는데 일정 부분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풍력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오늘 CS 베어링은 6%의 하락, 동국 SNC는 2%의 하락, 유니슨도 0.18%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세진중공업은 조선업의 상승으로 인한 섹터별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 이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세진중공업 21선을 돌파를 하고요. 짧은 윗꼬리를 달아주었습니다. 21선 돌파했고 윗꼬리 짧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 상장 이슈도 없고요. 외국인 기관도 매수했고 시간에도 1% 가까운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조선업 관련주들은 내일도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세진중공업을 하실 분도 계시고 어제 말씀에 일성 같은 좀 작은 종목 하실 분도 계시고 아니면 큰 대우조선해양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제와 같은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 잘 보는 것들은 여러분 다 하실 거고요. 하지만 중장기 하실 때는
작은 종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거는 저는 작은 종목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략 그리고 매매법이 그런 거지만 이제 저는 조선업을 1년 정도를 보시는 게 1년 이상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최소 3배에서 5배, 7배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조선업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은 빅사이클이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큰 섹터로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네모친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많이 있습니다. 하락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을 하실 게 아니라 조선업 포트를 하실 거면 대형주 중에 골라서 그냥 아무거나 포트에 한 종목 분할로 넣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조선업 관련주이자 풍력 관련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은 조선업 관련주로 상승이 나온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유는 섹터별로 봤을 때 정답이 나옵니다. 자, 조선업 관련주들 오늘 3%대 상승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은 1.25% 하락하는 흐름 오늘 하루 동안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조선 관련주들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이제 조선업 빅사이클이 도래한 것 같다라고 보시니까 자, 조선업 관련주들 내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씩은 꼭 넣어두셔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진중공업 만나봤고요. 자, 5위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5위 신화인터텍이 차지를 했습니다. 신화인터텍 오늘 흐름도 볼게요. 7.79% 상승 나와줬고요. 4,29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신화인터텍 오늘 흐름 보면 사실 12시 한 반쯤까지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급등이 또 나왔다가 모두 반납했다가 다시 막판에 올라주는 흐름 보여주면서 7.7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일봉도 보겠습니다. 일봉 짧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윗꼬리와 아랫꼬리 살짝씩 단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빠져나가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스마트 글라스라고 하더라고요. 스마트 글라스가 뭔가요? 스마트 글라스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메타버스를 하고 네. 우리가 가상현실 이렇게 게임을 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장비로 쓰여진다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화인터텍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메타버스에 정조준한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메타버스 관련주가 지금 오르고 있나요? 빠지고 있나요? 글쎄요. 빠지고 찾아봐야겠네요. 있습니다. 빠지고 네.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신화인터텍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화인터텍이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 빠지고 있을 때 신화인터텍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화인터텍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차트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메타버스를 정조준하는 건 맞다 이해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약간 인위적으로 올린 느낌이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접근은 금지하시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로는 신화인터텍을 넣어 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업 개요는 이게 왜 스마트 글라스를 만드는 회사가 되는 건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의 주요 부품인 OLED 테이프의 원단을 생산하고요. 이걸 가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메타버스라든지 VR, AR, MR을 할 때 필요한 스마트 글라스에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장비에 대한 소재,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의 한 빅테크 기업하고요.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기초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상은 아닌 것 같고 기술력은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이 제품을 양산할 예정으로 본사인 충남 천안에 200억 규모의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2,200원부터 4,200원까지 이 2배 정도는 지금 빠른 기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는 건 금지 드리는데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신화인터텍 같은 회사는 4,300원 부근이죠.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말하는 삼중천장형입니다. 세 번의 저항을 지금 찍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크죠. 보니까 저항이 제대로 세 번 찍혔습니다. 오늘까지 찍혔는데 내일은 상승보다는 이 저항라인 돌파 못하기 때문에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개인만 매수를 했고요. 이제 오늘 장 마감하고 공시를 좀 확인해 봤더니 이게 좀 재밌는 공시가 하나 있습니다.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이라고 해서 단일 계좌라는 건 한 명이겠죠. 한 명이 이 회사의 주식을 산 건데요. 무려 주식 수가 79만 5,143주, 총 상장 주식의 2.73%, 금액으로 하면 30억 규모를 땡겨서 샀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말하면 이게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강력한 재료를 알고 있는 사람이 샀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냥 추격 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공시가 나올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을 샀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삼중 천장을 맞았기 때문에 저는 하락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런 공시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리해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고요. 내일은 차익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은 금지하자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네, 신화인터텍 접근은 금지하자라고 한마디로 일단 정리를 해주셨고 사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대체로 빠지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신화인터텍만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개인 투자자 수급만 들어왔고요. 또 단기에 급등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자제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도 함께 덧붙여 주셨고요. 더해서 오늘 주목할 만한 공시도 하나 짚어주셨어요.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이라고 해서 30억 규모의 상장 주식수에 올라간 그런 공시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신화인터텍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따라가시기보다는 이용준 파트너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공시도 한번 짚어보시고 자,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차트도 함께 봐주셨으니까요. 그 부분 확인하시면서 신화인터텍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위 신화인터텍 만나봤고요. 4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4위입니다. 삼화네트워크스가 차지를 했는데요. 삼화네트워크스 오늘 흐름 보면요. 자, 8.25% 상승이 나와줬고요. 3,41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초반에 살짝 시가보다 떨어지는 모습 잠시 보여주다가 한순간에 급등이 나와서 계속해서 비교적 견조하게 올라줬어요. 우리 지수가 크게 급락이 나왔던 12시쯤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자, 그래도 오늘 잘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 일봉도 보시면 길진 않고요. 윗골이 살짝 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자, 수급은 외국인은 매도세, 기관은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기관 물량이 꽤 많이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은 멜로가 체질 같은 드라마 만들었던 삼화네트워크스인데 자, 오늘도 결국에 드라마 관련해서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삼화네트워크스 작품 사실 저는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작품인지 모르긴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시장을 봤을 때 삼화네트워크스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A스토리, 펜엔터테인먼트 이런 쪽들이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시장에 소외를 받고 있다가 오늘 삼화네트워크스 시작으로 반등을 모색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OTT 관련 그리고 드라마 컨텐츠 관련해서 대장이 지금 삼화네트워크스라고 보고 있고 규모적으로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차트 흐름이 좋지 않고 먼저 삼화네트워크스가 오늘 8% 가까운 상승 마감을 했어요. 하지만 차트를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자리는 아니고 우선 기업 개요 보면 굉장히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현재까지 100여 편 이상의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코스닥 소형주긴 하지만 누구나 오래되신 분도 삼화네트워크스 이야기 다 들어보셨던 것처럼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할 때도 삼화네트워크스도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드라마 하단에도 삼화네트워크스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봤더니 관련 재료나 기사는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유축건대 OTT 관련주 그리고 드라마 컨텐츠 관련 시장들이 이제 조금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 거에 비하면 상승폭이 작기 때문에 단발적인 이슈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상으로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양호하고요. 올해부터는 상승 기대를 하고 있는 재무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항상 좋다 하고요. OTT 좋다 하지만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하락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올해부터는 영업이익 대폭 더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큰 180도 변모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지금 뭐 컨텐츠라든지 드라마틱한 시청률이 나오는 드라마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상승이 나와도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지 말씀을 드리면 팩트만 말씀드리면 우선 8% 가까운 상승이 나왔지만 정확히 21선 저항을 맞고요.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내일은 저는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서 상승보다는 밑에서 시작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 하락 끝에 21선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하락을 예상하는데요. 그래도 요약을 좀 드리면 올해 영업이익이 2배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너무 빠졌긴 했지만 매물대가 우선 많고요. 그리고 21선 저항도 맞았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내일부터는 상승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화네트워크스 오랜 업력을 갖고 있는 콘텐츠 제작사인데요. 자, 오늘 삼화네트워크스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던가 A스토리, 펜엔터테인먼트 등 관련주들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함께 나와줬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줬음에도 불구하고 섹터의 움직임이 주목할 만큼 크지는 않았고요. 또 삼화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오랜 하락 끝에 오늘 8%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1선을 돌파하는 데는 실패했다. 따라서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혹시나 콘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삼화네트워크스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위 삼화네트워크스 만나봤고요. 자, 그리고 3위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위입니다. HLB 글로벌이 차지를 했네요. HLB 글로벌 오늘 흐름도 보겠습니다. 자, 13.77% 상승이 나와서 10,000원에 딱 종가 형성을 했네요. 자, 오늘 흐름 보시면요. 초반에는 상승폭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12시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주는 모습 보이다가 12시를 기점으로 조금씩 상승폭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일봉 보시면 윗골이 몸통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그렇게 꽤 긴 윗골이 달고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은 들어와 줬고 기관은 매도세 보여줬는데요. 자, HLB 글로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은 나노젠 관련 이슈로 좀 부각을 받은 거죠. 네, 우선 HLB 글로벌은 제가 HLB 회사를 말씀드릴 때 우선 제약 바이오주의 굉장히 큰 회사이고요. HLB 계열사들이 HLB, HLB 제약, HLB 생명과학, HLB 글로벌, 또 HLB 뭐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핵심으로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게 HLB는 리보세라님이라는 그걸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삼상 이후에 매출에 대한 이어지느냐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근데 오늘 HLB 또 글로벌이나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온 이유는 리보세라님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나노젠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나노젠도 사실 HLB의 오랜된 그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베트남 국무총리가 나노젠 현지에 있는 나노젠 공장을 방문했다. 근데 이 나노젠이라는 게 뭐냐면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개발 현황과 임상 생산 계획을 공유하고 HLB는 이 나노젠의 기술 이전의 전제로 나노젠하고 글로벌 MOU를 예전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슈가 있을 때 베트남에서 이 나노젠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승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항상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상승이 나오고 또 안 나오면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리보세라님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HLB가 급등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노젠 아니면 리보세라님. 그래서 저는 사실 HLB 종목을 잘 하지는 않는데 언제 오를지 안 오를지는 올리는 사람이 정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HLB가 이런 하락장에도 관련사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HLB 글로벌은 13%가 올랐고 HLB는 3%, HLB 제약은 8%, 생명과학은 또 3%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부터 차트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재료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 상승이 나올 자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HLB 글로벌 같은 경우는 21선이죠. 21선 여기를 딱 지지를 받고요. 이쁘게 양봉 마감했습니다. 물론 HLB 중에 어떤 종목이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HLB 글로벌만 봤을 때는 전고점인
12,200원까지도 상승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바닥이고요. 차트를 크게 보더라도 바닥입니다. 지금 진바닥은 5,000원 부근이지만 그래도 지금 바닥 구간도 나쁘지 않은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나왔다 밀렸다가 오늘 다시 상승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상승은 힘을 모아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차트는 굉장히 좋고 내일은 HAB 글로벌, HAB 같은 종목들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HAB에 대한 재료를 좋게 너무 오래된 재료이기 때문에 그게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무게는 두지는 않고요. 단순히 기술적 분석상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드리면 HAB는 리보세라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인데 너무 오래된 재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 혹시 기사가 더 획기적인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를 확인하시면서 차트는 좋으니까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마디로 차트는 좋지만 재료는 신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HAB는 리보세나닙이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여기서 더해서 HAB의 오랜 이슈 중 하나인 나노젠 이슈가 또 있었죠. 자, 이 두 가지 이슈로 HAB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재료 자체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오래된 재료이고 내일은 그래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고 계세요. 자, 오늘 21선 지지 받고 양봉 마감했고요. 12,500원까지도 상승 여력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 HAB 글로벌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2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2위입니다. 히림이 차지를 했는데요. 히림 오늘 흐름도 보면요. 17.64%, 오늘도 큰 상승 나와줬고 8,87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히림 오늘 사실 갭 조금 띄워서 출발을 했고 거기서 추가로 더 상승이 나와서 계속해서 그나마 견조한 흐름 보여주다가 막판에 조금 더 힘있게 올라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직전에 좀 하락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을 하고 마감을 했던 오늘 히림입니다. 따라서 윗골이 꽤나 길게 달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오늘 수급 현황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히림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 자, 어제는 물론 동신건설을 다뤘지만 네. 히림 오늘 그래도 추가로 또 상승이 나왔어요. 사실은 어제도 히림을 다뤘죠. 네. 히림이 우선 대장이었으니까 상한가를 갔으니까 히림이 다뤘고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흐름이 보면 히림이 오늘 꼭 상한가를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장 막판 3시까지도 상한가를 해서 도전을 했었던 히림인데 이게 보면 막판에 우리들 말하는 패대기 물량이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를 기대하고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려고 하신 분들 아니면 이미 사서 상한가에 까지 기대하고 있었던 분들한테 큰 상처가 됐을 종목이 오늘 히림입니다. 우선 히림은 레옴시티의 시작을 알린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오늘의 히림의 막판의 급락은 레옴시티의 재료가 아직 익지 않았다 이런 느낌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히림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옴시티에 대한 내용은 언제라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올지 언제 올지를 사실 지금 히림을 통해서 보면 좀 모호한 느낌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640조이고 참여 기업이 삼성과 현대차 그룹이고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어제 현대 에버다임도 공약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이유인데 히림이 막판에 무너짐으로써 레옴시티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히림 지금 차트 보시면 제 분봉을 보시면 좀 느낌이 빠를 텐데 현대 에버다임으로 제가 12시에 상처를 한번 봤고요. 히림으로 또 히림은 사실 공략한 종목이 아니었는데 제가 히림을 바로미터, 그러니까 히림을 기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히림이 상한가에 들어가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다시 시장에서 돌면서 순차적으로 상한가 나오는데 이렇게 막판에 이렇게 뺐습니다. 마이너스 폭이 한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히림을 보고 레옴시티가 아직은 시장에서는 부각받기는 좀 이른 감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흐름을 봐야겠지만 그래도 하락폭이 있지만 그래도 17%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눌렸다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히림을 레옴시티 관련주로선 놔두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상승했다고 인정을 못하는 현대 에버다임까지 같이 놓고 한번 내일부터 한번 같이 노란톡방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 에버다임에 오늘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21선에 걸려 있고요. 히림도 막판에 패대기를 치긴 했지만 17%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긴 갈 거다. 하지만 그 타이밍은 노란톡방에서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위 히림이 차지를 했는데요. 어제는 동신건설 다뤄봤고 또 히림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또 2위의 히림이 직접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도전할 것도 같았던 히림이었는데 막판에 소위 패대기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하고 마감을 했어요. 자, 네옴시티 테마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던 히림이었는데 오늘 막판에 내려앉으면서 네옴시티 테마가 아직 무르익지는 않았다.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일단 히림 관심주로 놔두시기는 하되, 자, 어제 관심주로 주셨던 현대 에버다임과 함께 그 타이밍을 노란톡에서 함께 짚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셔도 역시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활용하셔서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자, 앞으로 네옴시티 관련주들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2위 히림이 차지했다는 소식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 개인의 선택 1위는 과연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 KH건설이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흐름 한번 볼게요. 24.02% 상승이 나와줬고 1,26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초반부터 아주 견조하게 우상향으로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중간에 상승폭 조금씩 반납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올라가 주다가 막판에 역시 하락을 하면서 소폭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윗골이 짧게 단 긴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 현황도 보시면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들어와 줬습니다. 외국인 물량이 많이 들어왔고, 자, 사실 KH건설 앞서서 저희 방송 초반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 이야기 더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KH건설 제가 방송 초반에 약간 짚어드렸는데 우선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 제가 탑픽으로 뽑았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21선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탑픽에서 제외됐던 종목인데 우선 재료는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주보다도 신선했고 또 최근 들어서 흐름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 21선이 깨져서 제외됐는데 오늘 그 하락 끝에 오늘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KH건설이 오늘 흐름상으로는 꼭 상한가를 찍을 것처럼 굉장히 힘든 장임에도 불구하고 호가를 보니까 굉장히 큰 물량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고 굉장히 용어상박으로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속으로 느꼈습니다. 아, 뭐 무조건 올리려고 하는 세력이 올리려고 하는 흐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장 종료 후에 결과가 나왔죠. 이게 장 종료에 보면 시간의 하한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공시가 장 종료 후에 공시가 나왔던 게 유중에 대한 공시, 추가 상장에 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 참 허탈하죠. 이렇게 올렸다가 시간에 하한가를 주고요. 그리고 공시도 추가 상장 이슈 KH건설 해가지고 추가 상장 주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장일은 7월 5일이기 때문에 7월 5일 날 상장이 되고 아마 이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흐름이 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희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KH건설 탑픽으로 주고 매수 공략을 안 하기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식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KH건설은 내일 하락이 크게 나올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긴 하지만 KH건설은 좀 앞으로는 아예 삭제를 하고 안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 제가 종목을 잘 본다 했던 게 수많은 탑픽 종목 중에 KH건설을 냈고도 제가 매수 사인, 그 공략 사인을 안 드렸던 이유가 사실 이런 데 있거든요. 낌새가 좀 이상했기 때문이죠. 이게 운칠기삼이기도 하고요. 제가 보면 이런 분위기들이 호가창에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깔끔하지 못하고 뭔가 인위적인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KH건설이 탑픽으로 나갔지만 제외된 종목인데 오늘 아니라 다를까 상승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이용준이 안 했지만 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 종목은 누구보다 잘 보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힘든 장 이런 종목 피해가면서 같이 공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KH건설 일전에 저희 6월 달에
내일장 관심주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만 21선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주로 주셨다가 매수에서는 제외가 됐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호가창을 늘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이용준 파트너이기 때문에 뭔가 수상쩍은 낌새가 보여도 자,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KH건설 오늘 큰 급등이 나왔지만 시간 외에서는 굉장히 또 큰 하락이 나왔다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자, 그런 만큼 내일장에서도 KH건설 한 번 더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이용준 파트너가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서 내일장 다른 종목으로 좀 눈을 돌려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개인의 선택 6위부터 1위 종목까지 오늘도 역시 알차게 만나봤고요. 자, 이용준 파트너님이 오늘은 내일장 관심주로 또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은 어제랑 같은 종목이죠. 사실 갖고 왔다기 보는 게 아니라 복귀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사실은 오늘은 종목을 안 갖고 온 게 맞고요. 현대 에버다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선 노란톡방은 자율대응이긴 하지만 분명히 상승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그냥 홀딩하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느꼈던 심정과 지금 차트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내일 흐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 에버다임 처음 보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시고요. 내일 또 제가 또 보여드릴 테니까. 현대 에버다임 일봉 차트입니다. 첫 번째로 그나마 먼저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이런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8,800원이라는 22선 지지를 지켜줬다가 우선 일봉상으로는 아직 살아있는 느낌이다. 반대로 말하면 8,800원이 깨지면 손절도 나갈 수 있다. 위험한 자리고 예민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분봉을 보면 제가 오늘 이걸 맞았습니다. 제가 이런 걸 맞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제가 오늘 맞았습니다. 이걸 맞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모니터에 대해서 제가 욕을 했죠. 이게 막 가능한 이야기인가. 왜냐하면 회사도 이상이 없고 아무것도 이상이 없는데 다만 보니까 이 시간대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흐름이 굉장히 약해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6월달 마지막 종목인 현대 에버다임은 제가 원하는 상승폭의 흐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성공했다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은 제가 100점이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91점, 이 종목 한 종 빼고 승률 91% 전문가, 종목을 잘 보는 이용준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과하게 포장하고 그러지 않고요. 팩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아시지만 저는 상승이 나왔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 21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내일의 흐름은 내일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대 에버다임은 저는 성공하지 않았다고 먼저 지금까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어제 관심주로 가지고 와주셨던 현대 에버다임, 물론 오늘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중간에 급락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용준 파트너는 그렇게까지 성공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수익을 누리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따라서 오늘 6월 마지막 날인데 6월 달에 이용준 파트너의 관심주 승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90%가 넘는 아주 큰 승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또 공개 방송 있으시잖아요. 네, 공개 방송을 제가 금요일마다 공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공개 방송 그리고 제 홈페이지 공개 방송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굴 다 까고 또 즐겁게 힘든 장을 또 함께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즐겁게 하고 힘들다고 해서 우울할 필요 없고요. 내일의 성장을 위한 오늘의 잠시 정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일 즐거운 얼굴로 공개 방송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락장을 맞이했다고 해서 내내 우울하고 지쳐 있으면 더욱더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힘을 내고 앞으로 어떻게 내 계좌를 복구해 나갈지 더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무료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자세한 참여 방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요즘 워낙에 장세가 안 좋다 보니까 자, 지금 내 계좌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정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주유소 방송 금요일마다
종목 상담으로 꾸려지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한 주 내내 종목 상담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주유소 1부부터 3부까지 8시부터 11시까지 내내 종목 상담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 만큼 저희가 희망 복원 위크로 이름을 지어봤으니까요. 이 희망 복원 위크 동안에 지금까지 빠졌던 내 계좌 어떻게 복구할지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